이 첫 번째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식을 잡아 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. 이 첫 번째 문제는 중심을 주고 점을 지나는 문제예요. 이렇게 중심이 주어졌을 때는 뭐 볼 것도 없죠. 중심을 가정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잡죠. 이렇게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중심을 구하는 표준형으로 잡고 r제곱에서 r만 구하면 되죠. 여기다가 이 점을 지나니까 이걸 대입을 합니다. 그럼 여기다 마1 대입하면 9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1이죠. 네. 그래서 r제곱이 10이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는 식은 이렇게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? 10. 이런 답이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는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거예요. 자, 이 문제는 뭐 공식을 써도 좋고 그냥 생각을 해서 풀어도 좋습니다. 먼저 공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는 점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? x 빼기 x좌표, x 빼기 x좌표, 그 다음 더하기 y 빼기 y 한 좌표, 또 y 빼기 또 다른 점의 좌표는 0 이게 돼요. 자, 요거를 이제 정리만 좀 해주시게 되면 앞에 게 x 플러스 1에 x 빼기 7이고 뒤에가 y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4는 0이에요. 물론 요걸로도 끝이지만 우리가 살짝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7, 그 다음에 y제곱 빼기 2y 빼기 8은 0이라서 우리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은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? 15에다가 9하고 1을 더하니까 25 이렇게 원이 나옵니다. 두 번째는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. 즉 이제 a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라고 있고 b가 여기에 7, 4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죠?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? 지름이 되겠고 이 AB 어떻게 됩니까? 가운데 점 M이 얘가 곧 중심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아마 원이 그려지겠죠. 그죠? 그러면 하나씩 구해봅시다. 먼저 선분 AB의 길이입니다. 빼서 제곱이니까 64 더하기 36의 루트라서 10. 요게 뭐예요? 지름이죠. 그 다음에 중심이 될 M은 어떻게 돼? 이 두 놈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, 3, 더해서 나누기 1이 돼요. 따라서 중심이 3,1이고 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죠.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? 반지름 5의 제곱.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.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. 이런 원의 중심이 1, b이고 반지름이 3일 때 a, b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. 어쨌든 우리가 중심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원의 표준형으로 고칩니다. 표준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? x 빼기 1의 제곱, 그 다음에 얘랑 보면 y 플러스 4의 제곱은 2항에서 마이너스 a이고 얘가 완전 제곱되기 위해서 1이랑 16을 더해서 17 빼기 이렇게 되겠죠. 이게 기본적인 원입니다. 여기가 이제 구했더니 중심이 1, 마 4잖아요.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? 1, b라 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이 17 마이너스 a는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죠. 그렇죠? 따라서 이걸 풀게 되면 b는 마 4고 그 다음에 a는 얼마? 17 빼기 9라서 8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정답이에요. 이런 거는 뭐 간단하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. 자, 다음은 요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. 자, 요거 의외로 많이 나오고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몰라요.
이런 것이 원이 되도록 하는 조건,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,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. 간단합니다. 먼저 요것이 우리가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그러면 얘랑 보면 x 플러스 반의 제곱 2분의 k의 제곱, 그 다음에 얘랑 보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2항에서 마 3이고, 요게 완전 제곱 되려면 4분의 k 제곱,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1이죠. 따라서 4분의 k 제곱 빼기 2가 되겠어요. 자, 이게 원이 되려면요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이 나오기는 하죠. 중심이 이렇게 나오는데, 사실 이 중심은 그냥 저만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이 나타내도록 또는 원이 되도록 하는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어때요? 없어요. 이게 원이 되려면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. 바로 이 부분이 원래 누가 오는 값입니까? 반지름의 제곱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음이 된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음이니까 말이 안 돼서 원이 안 되는 거예요.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이 친구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. 따라서 k제곱의 8이죠. 그러므로 요거를 풀면 k가 2루트 2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. 됐어요?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또는 원의 존재 조건 해가지고 반지름의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아서. 그래서 그 친구만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이 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Q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이 문제 중요합니다. 다른 문제에 굉장히 많이 다른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연습 좀 하시고 꼭 풀 수 있어야 돼요.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할 텐데, 이것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 친구의 표준형을 잡을게요. 이렇게 되겠고, 그죠?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? 4. 그래서 중심이 얼마입니까? 1, 마 1이 되겠고, 반지름이 얼마? 2가 되겠네요. 그죠? 네, 이렇게 해서 중심이 1, 마 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x고 제로고 y고 1, 마 1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, 4는 뭐 대략 이 정도에 있겠지요. 됐죠? 참, 이 점 P랑 이 위에 있는 Q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쳐다보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 PQ가 이 위를 도니까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Q가 돌면서 보이세요? 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져지고 짧아져집니다. 그랬을 때 언제 이 거리가 최대 최소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. 많이 중요합니다. 자, 이거의 정답은 바로 이 점과 중심을 이어준 요 거리 있죠. 이 거리에서부터 어떻게 된다? 바로 이 반지름을 뺀 점을 잡습니다. 여기에 Q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요 거리가 가장 짧고요.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지나죠. 그럼 여기 이제 Q가 올 때, 즉 아까 우리 요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죠. 이게 가장 길게 됩니다. 뭐 왜 이런가 하는 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. 딱 보셔도 직관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켜 나가면은 거리가 더 멀어지겠고, 이게 제일 멀고 다시 이렇게 좁아지는 게 보이죠. 따라서 이 중심을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먼저 중심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 CP를 구하면 중심의 좌표가 1, 마 2니까 빼서 제곱하면 9 더하기 얼마? 25의 루트가 되겠어요. 그래서 루트 34입니다. 그러므로 그 거리의 최대값은 이 루트 34에다가 얼마? 반지름을 더하는 거죠.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되겠고, 이 거리의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? 루트 34에다가 반지름을 빼는 겁니다. 자, 요 사고와 풀이 굉장히 유명하고 말했다시피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확실하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은 두 점에 대해서 AB 대 BP를 2대 1로 만드는
점 P의 좌치가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이것도 기출입니다. 이거는요, 풀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, 점 2개 주고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는 점 P의 좌치를 구하는 이 원 자체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름도 있을 만큼 수학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어떤 점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. 자, 이거는 문제를 좀 쉽게 주려고 그 좌치의 방정식이 원이 되는 걸 알려줬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라.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것은 도형의 방정식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었죠. 앞서 이런 얘기 또 했었지만 이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.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과 문제에서 주어진 다른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,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주어진 조건을 잘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되겠어요. 이 모든 문제들이 첫 번째 스타트는 항상 좌치의 대상이 되는 점의 좌표를 x, y라고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, 이렇게 x, y라고 두게 되면 이놈의 x 좌표하고 어떻게 됩니까? y 좌표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, 등식이 되겠죠. 이 관계식을 찾는 것이 목표고, 이것이 우리가 이 좌치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. 뭐 그림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. 그냥 우리가 거리에 관한 비례식을 쓰면 EBP는 뭐가 돼요? AP가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되는 점 P를 x, y를 하자. x하고 y가 들어간 식을 뽑을 건데 딱 봐도 좌표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BP나 AP의 거리 공식을 쓰겠죠. 근데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루트가 등장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루트를 풀기 위해 제곱할 거 미리 이 식을 제곱하고 들어갑시다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따라서 4의 BP의 제곱이죠. 요거랑 요거의 거리의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 루트인데 제곱했으니까 이 전체의 4배가 되겠고, 얘가 어떻게 돼요? AP의 제곱이죠.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요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을 쫙 풀어버리시면 4의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16 더하기 4의 y제곱 빼기 16y 더하기 16y x제곱 플러스 2x y제곱 플러스 y 제곱을 위해서 9를 두 번 더해주게 되겠죠? 그러면 8.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8. 이러한 원이 나옵니다. 사실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런 걸 이렇게 줬을 때 요 중심인 3,3과 반지름이 되는 2 루트 2를 외우라고도 많이 하는데 굳이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. 이러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? 이게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좌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이잖아요. 여기서 보시면 이 P가 만족할 이 조건만 충실하게 점 XY라고 하고 쭉 실행에 옮기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좌치의 방정식이 나오잖아, 그죠?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고요. 한 가지는 좀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이놈의 중심인 이 3,3이 있죠. 우리가 이 두 점 AB가 만드는 직선 위에 존재를 합니다. 아시겠어요? 즉 여기에 우리가 A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B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어딘가 반드시 이 직선 위에 C가 존재해요. 원래 얘가 뭐 저기 있는 2대 1의 뭐 외분이니 내분이니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나는 추천을 안 드려요. 하지만 이렇게 중심이 이 두 점에 연결한 직선 위에 있다. 이런 거는 꼭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. 과정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기출이에요.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. 중심이 이 위에 있고
점을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. 자, 우리 조건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. 우선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나중에 대입만 할 거니까 사용은 뻔하고, 그 다음에 x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? 원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으면 x축에 접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? b제곱이 된다. 외우셔도 좋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셔도 좋은데 꼭 알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중심이 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중심을 a, b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? 이것을 만족을 하고 있다. 이 정도의 힌트들을 쭉 나열해 볼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서 이제 b는 쓸 필요 없이 a 플러스 1로 대체할 거고, b 대신에, 그죠? 그 다음에 요거를 대입을 할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b가 두 군데 있고 a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b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이 식에서 a가 b 빼기 1이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. a 한 번만 대입하면 되니까, 그죠?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에 a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고, y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인 상황에서 아까 요거를 지난다 했으니까 3,2를 뭐한다? 대입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 3을 대입하면 4 빼기 b의 제곱이죠. 그 다음에 여기 2를 대입하면 2 빼기 b의 제곱은 b제곱이니까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할게요. 그럼 얼마?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20은 0이 되겠네.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죠. b 마이너스 2, b 빼기 10은 0. 그러므로 b가 두 개가 나오죠. b가 2일 때는 a가 어떻게 된다? 여기서 1 빼니까 1이 되겠고, b가 얼마? 10일 때는 a가 얼마입니까? 9가 되겠죠. 따라서 원의 방정식 두 개 나옵니다. 여기 대입만 하면 되죠.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2의 제곱은 b제곱이니까 4. 두 번째는 x 빼기 9의 제곱에 y 빼기 10의 제곱은 얼마? 10제곱 100.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 됐어요?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문제에서 주고 있는 이 힌트들을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느냐, 그리고 어떻게 뭐부터 건드리냐를 좀 보셔야 돼요. 특히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머릿속에 이해만 되면 안 되고 정말 잘 뭐가 돼야 돼요? 암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쓰고, 중심이 또 요 위에 있다 이렇게 쓰고,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차근차근 끌고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건데요. 어떤 점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라고 했어요. 자, 이거 꽤 중요하다고 수업 때도 얘기했죠. x축,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적는 거는 중심이 1이나 3, 4분면에 있을 때랑, 그쵸? 중심이 여기에 속할 때냐, 2나 4, 4분면에 속할 때냐에 따라서 식의 형태를 다 외우라고 했어요. 근데 그럼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 그러면 그냥 둘 다 해보는 게 아니고 요 점을 한번 그려보세요. 즉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xy 축을 잡고 1,2를 그리면 이거야. 얘를 지나면서 이 xy 축에 접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중심이 1, 4분면에 있어야 돼요. 이렇게. 그죠? 예를 들어 여기 있어서 뭐 이렇게, 그지? 또는 밖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돌릴 수도 있고. 근데 중심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이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접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1이랑 3, 4분면에 중심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축에 모두 접하고 1, 4분면에 중심이 있으니까 x 빼기 a의 제곱에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,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잘 나오죠. 여기에다가 우리 1,2를 대입만 해주시면 끝납니다. 사실상. 그럼 어떻게 돼요? 1,2 대입하면 1 빼기 a의 제곱, 2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이다. 그죠? 그래서 요거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어떻게 돼요? 5가 되니까 a 마이너스 1, a 마이너스 5가 0. 그러므로 a는 1하고 5 두 개가 나오겠고, 요거일 때 이거를 여기 대입하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
y 빼기 1의 제곱은 1이고 5 대입하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얼마? 25라는 답을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외울 건 외워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두 축에 모두 접한 원에 대해서 내용들을 노트에 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암기하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쉬운 문제예요.